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경제가 198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4분기 GDP의 깜짝 성장 발표에 상승 출발했지만 3대 지수 가운데 나스닥은 1.4% 하락하면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넷플릭스는 7.5% 급등한 반면 테슬라는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신규 차량 출시 지연 소식에 11% 넘게 급락했는데요. 이에 전기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루시드와 리비안도 10% 넘는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8%대 초반으로 레벨을 낮췄지만 2년물 단기 금리는 1% 넘게 뛰었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1.3% 오르면서 97선까지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골드는 1.8% 내리면서 1,796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거래일 7년 들어 최고치까지 올랐던 국제 유가는 주춤했습니다. WTI가 0.85% 내린 86.6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반면 브렌트유는 강보합 흐름을 보이면서 9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무려 70% 넘게 폭등하면서 일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아시아 시장은 전날 크게 하락했었던 우리 시장과 니케이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고 중화권 증시는 하락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또 해외 시장은 계속해서 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사항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궁금증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 답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들 노란톡으로 남겨주시면 마스터님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지금 현재 시장이 불확실성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유동폭도 크고요. 그리고 장세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패턴 강의 오늘이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강의는 마지막 시간으로 제가 좀 더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준비를 하였으니까 나중에 잠시 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패턴 강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날이죠. 또 오늘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마지막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알차게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지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장단기 금리차가 좁혀지며 경기 둔화 우려 증가에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는 3월 시작과 연 4회 이상 금리 인상 전망에 급락하며 3주 들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5일은 지정 확정 리스크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에 6주 연속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미 금리 인상 가속도와 GDP 성장률 6.9% 발표에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체크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제 패턴 강의를 이어오는데 오늘은 이제 저번에는 반전 패턴을 얘기했다 그러면 오늘은 지속형. 지속형이죠.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내려가던 추세가 어느 구간에서 반전을 보이고 반등 이후 다시
방향성을 바꾸느냐에 대한 패턴 강의였다면 오늘은 현재 진행하고 있던 패턴이 어떠한 모습을 더 보여주었을 때 그리고 계속 우리가 따라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패턴의 이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요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매매를 한다 그러면 내려오던 차트가 하락하던 것을 바닥에서, 쉽게 얘기하면 발바닥이라고 하죠. 발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애를 따라가는 게 매매에 대한 기초입니다. 기준. 제일 중요한 것은 추세 추종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차트를 따라가는 게 제일 안전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달리는 말을 어디서 올라타느냐가 중요한 거죠. 달리는 말 잘못 올라타면 말에서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하겠느냐, 그리고 어떤 패턴을 보여줬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올라타서 따라가겠느냐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를 좀 듣고 조금 이해가 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차트를 보았을 때 아, 지금은 올라타면 안 되겠구나,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에 대한 기준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락세기형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락세기형을 제가 폴링 웨지라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폴링 웨지는 올라가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 요 그림입니다. 그림이 밑에 꼬리에서 요 모양을 주고 있는데 요 부분, 얘가 밑에서 내려오던 애인지 위에서 올라오던 애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에 꼬리가 위에서 올라오다가 내려가면서 보합을 주는 모양인지 내려오다가 밑에서 보합을 주는 모양인지 요것을 먼저 파악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요것이 진행 중인 건지 아니면 보합 중에서 다시 재반등을 하는 건지에 대한 1차적인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폴링 웨지 같은 경우는 하락 삼각 수렴 중 한 가지로 상승 진행 중 조정 구간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승 이후 하락 조정. 그러면서 저점은 낮추고 고점도 같이 따라 내려가는 파동 이후에 올라가던 주가가 조정 주면서 살짝 다시 반등 치면 따라가봐라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이제 패턴이거든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사각 깃대형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올라오다가 어느 순간 요렇게 조금 변형은 되더라도 요런 모양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옆으로 긴다 그러죠. 행보입니다라고. 여러분들 제일 많이 쉽게 생각하는 행보. 위랑 아래랑 같이 거의 같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도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밑에서 올라오면서 진행 주고 있는 건지 내려오면서 보합을 주고 있는 건지 딱 그거 먼저 바라는 거예요. 요 꼬리입니다. 요 꼬리. 방향성. 올라오던 애들인지 내려오던 애들인지. 요 모양이 만일에 내려오면서 보합을 준다면 여러분들은 아, 보합 이후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크구나에 대한 기준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중요한 겁니다. 진행형은. 요 패턴의 모양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려오던 패턴인지 올라오던 패턴인지 그걸 먼저 딱 파악이 된다 그러면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면 된다. 아시겠죠? 기다리다가 위로 오든 아래로 오든 한두 번 정도. 패턴이라는 게 차트가 요렇게도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요렇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합권에서의 변형에 따른 방향성보다는 딱 고점을 넘어갔을 때를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것은 제가 차트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리탱글 팬들의 깃대, 사각 깃대형이라고는 이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위에서 올라오던 패턴인지 내려오던 패턴인지 아시겠죠? 그것만 딱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50%의 승률은 무조건 가져가시는 거예요. 현재가 계속 올라가겠구나. 아, 이제는 고점이구나에 대한 기준이 딱 명확하게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상승 깃대형 펜너트 패턴인데 상승 깃대형이라고 진행형 패턴은 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어차피 모양은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성에 따른 진입 포지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거예요.
실전 매매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모양은 진행 중에 굉장히 비슷한 모양과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조금 깊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아 정말 다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라는 게 탁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됩니다. 패턴을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패턴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패턴의 모양과 패턴의 방향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온다 그러면 여러분들 패턴은 금방 이해가 다 돼요. 모든 패턴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 깊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큰 그림으로 따져서 아, 요 모양이 지금 현재 상승 기대형인데 말 그대로 상승 기대형이잖아요. 이것도 상승 중에 중간값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위와 아래가 수렴을 주면서 모였을 때 얘네들이 밑에서 올라오던 애들이면 넘어갔을 때 따라가면 크게 상승을 주더라. 얼만큼 올라온 만큼의 크기보다 더 크게 상승을 주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펜던트 팬들에서 펜던트 이 상승 기대형 패턴에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쏘시는 게 펜던트 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넘어가서 들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조금 전에 보았던 사각 기대형의 패턴이었더라라는 것이 많이 당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고 손절을 주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정확한 기준만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이러한 패턴에 있어서 여러분의 승률은 최소한 50% 이상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하락세기 수렴형이에요. 수렴형인데 펄링 웨지라고 일단 첫 번째 아까 웨지형 설명드린 그 차트에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다른 거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과 그리고 추세선만 하나만 끌어주면 됩니다. 저는 추세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패턴이라는 것도 어차피 알고 보면 추세선을 매매를 하면서 추세를 그었더니 이러한 정형화된 모양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형화된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하락세기형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게 상승 이후에 저점은 낮추면서 고점에 따라 내려가는데 돌파가 어디가 나오느냐는 거죠. 돌파가 어디서 돌파가 되었을 때 나는 따라갈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패턴에서 연결 하나를 딱 그어놓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 추세선이 넘어갔으니 따라가야지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요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면 펜던트에서 사각 펜던트로 또 다시 변형을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시겠죠? 사각 펜던트로 변형을 주면서 고점을 넘기고 이후에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모양에서 하나의 도움을 더 받으셔야 돼요. 뭐 2가지 도움 받아야 되고 3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도 보조지표 중에 제일 신뢰를 하는 것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의 단기 이평 11선과 21선, 61선에서 그리고 보통 진입할 때 여러분들은 일봉과 분봉, 틱봉 진입 포인트는 제가 200틱 기준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15분이나 3분이나 5분 단기 이평을 확인하신다 그러면 단기 이평 안에서 최소한 5일선과 11선, 21선이 정배열이 보여준 이후 캔들 그 위에 섰을 때입니다. 캔들이 섰고 나서 중요한 것은 추세가 넘어가 있느냐.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보시면 만일에 이러한 추세를 그었는데 올라갔는데 고점이 현재 못 넘겼잖아요. 그죠? 고점을 못 넘기고 들어갔을 때 너무 짧은 구간에 패턴을 보여주고 넘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매에 있어서 실전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진입을 하고 나서 눌림을 한 번 더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패턴은 하락 이후 반등 이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리테스트를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21선을 확인하는 리테스트 구간을 한 번 더 거쳐주느냐. 따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에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했을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아마 제일 짧은 손절 구간, 매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손절이 어디냐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증시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해외 선물도 그렇고 모든 매매 투자는 수익 먼저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구간을 이탈했을 때 손절을 접고 다시 가겠냐는 거예요.
그게 먼저 명확해지는 구간, 명확하게 보인다면,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보인다면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손절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는 구간,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고 추세가 올라가주는 거 확인이 된다면 고점이 넘어가주는 거죠. 전 고점이 넘어가면 아, 저것은 올라가는구나.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추세와 지지, 이동평균선의 지지 라인 확인하고 1차 진입은 먼저 할 수 있으나 요 구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하긴 하는데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은 정고점을 넘어가는 구간이에요. 그것까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추세가 진행형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가더라. 아시겠죠? 그것만 포인트를 딱 집으시면 여러분들 매매에 있어서 패턴, 진행형 패턴, 폴링 웨지를 해가지고 웨지에 대한 수렴은 여러분들 1차적으로 거의 다 숙지가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각깃대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각깃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웨지형 패턴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변형을 보여줍니다. 변형을 이렇게 넘어갔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눌리고 나서 결국은 어떤 패턴입니까? 깃대형 패턴의 완성을 보여주고 나서 올라간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리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눌러주는 겁니다. 거의 패턴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웨지 패턴과 리탱글 사각 깃대형은 거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깃대형 이후 변형, 그리고 변형 이후 확장은 고점이 넘어가는 겁니다. 고점이. 그래서 초보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행형 패턴에서 어느 방향에서 얘네들이 시작되었냐를 먼저 확인하시고, 어느 방향에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상승 방향이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던 추세가 밑에서 하락을 보여주면서 지지받고 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이 폴링 웨지 패턴인지 아니면 리탱글 사각 깃대형 패턴인지 정말 감이 안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고점 넘어가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되었을 때, 이것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따라간다 그러면 최소한 승률에서 50% 이상의 승률은 가지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바로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하락 파동 이후 돌파했을 때 올라타는 포지션을 가져가는 겁니다. 저 보통 이러한 패턴에서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어떠한 차트가 제일 좋냐면 지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스닥과 항생 차트에서 정말 파동이 빠르게 움직일 때, 나는 보통 전문가들은, 저 같은 전문가들은 어느 구간에서 보통 매집을 하게 되냐면 돌파 이후 눌림을 줬을 때, 리테스트 구간 지지받았을 때 한번 따라가 보는 매매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 역시도 이 자리,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간에서 매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구간이 이탈되었을 때, 이 구간이 이탈되었을 때가 손절 라인 잡기가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죠. 가장 짧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왜? 이 구간이 이탈된다 그러면 한 번 더 빠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행형 패턴에서 하락 패턴으로 다시 한번 변형을 주고 올라왔을 때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 번째 패턴에서 이 구간에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올라갔을 때, 넘어갔을 때 따라가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매매에 있어서 제일 안전하다. 그러면 손절 라인이 먼저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패턴을 보고 따라갔을 때, 그럼 나는 손절을 어디서 잡냐는 거죠. 보통 전문가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잡아서 요 구간에 손절 라인을 잡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밑에 전저점이죠. 요렇게 요 구간이 이탈되었을 때 최대한 짧게. 왜? 요 구간이 이탈돼 버리면 다시 한번 파동을 이렇게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보통 하락 패턴은 헤드앤숄더라고 단장기에서 이러한 패턴이 보여주는 게 전형적인 하락 패턴입니다. 반전 패턴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고점을 넘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
하락 패턴이죠. 그죠? 그러나 고점을 넘어가면 최소한 상승 진행형이라는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죠?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깨어지고 상승으로 다시 전환된다. 그런 개념까지.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패턴 공부를 좀 더 하시고 패턴을 좀 더 활용하고 하다 보면 이러한 패턴의 모양까지도 한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다음 마지막인 게 상승 기대형이에요. 모든 패턴은 추세선을 이었을 때 상승 기대, 삼각형의 모양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거의 다 보면 삼각형의 모양에서 변형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기대형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올라오던 것이 삼각형으로 보인다는 거죠. 위도 아래도 확신이 없다. 그러나 밑에서 올라오던 패턴이라면 얘네들은 돌파 이후 상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통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추세선을 먼저 한번 긋고 지지를 받아주었다면, 보여주었다면 추세선을 한번 더 연결했을 때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 한, 그리고 고점에서 추세가 넘어간다라는 전제를 먼저 가져가게 돼요. 아시겠죠? 선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추세선을 필히 한번 그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위아래로 추세를 그었을 때 삼각수렴, 펜넌트 패턴에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러한 삼각의 모양에서 중심값을 모아준다면 여러분들은 넘어갔을 때,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제가 중요하게 바라고 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초보나 그리고 확실한 전문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좀 많이 아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동평균선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많이 실전 매매에서 승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당장기 패턴에서 장기 이평선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단기 이평선에서 최소한 정배열이 이루어졌을 때, 정배열이 이루어지고 추세가 확장이 나온다고 바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을 때 따라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실전 매매에서, 그리고 삼각수렴 펜던트 패턴에서는 아마 거의 한 50% 이상은 충분히 수익 구간으로 여러분들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고점의 돌파죠. 고점을 넘어가느냐. 모든 차트는 정고점이 넘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고점이 넘어가느냐. 그리고 나서 21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그 전제로 여러분들 끌고 가시면 데일리 트레이딩, 데일리 매매에서는 최대한의 수익률을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추세선을 돌파와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과 역배열 관계, 요 두 가지만 확실히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실전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도치 마스터님의 차트 강의 들어봤습니다.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질주님께서 안녕하세요.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 중인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지정학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나오는 뉴스 중에 러시아에서 우리는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발표를 한 개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데 사실은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죠. 왜? 10만 대군 넘게 사실 내 말과 행동이 좀 다른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많이 보이고 있죠. 의료까지 다 오고 완전 누가 봐도 당장 내일이라도 총 한 방 쏘면 우당탕탕 할 것 같은데 말로는 아니 우리 안 싸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것을 정말로 믿으려 그러면 유가가 최소한 상승이 이제 급상승하고 있는 유가가 조금 안정이 되었다, 고점이 다 달았다고 판단하려면 철수한다는 뉴스가 나와야죠. 우크라이나 인근에 있는 군사들을 훈련 끝나고 출소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뜬다면 지금 현재 조정 주고 다시 하락으로 조금 꺾일 수 있겠구나 판단해야 되는 거지. 급상승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전일, 그러니까 간밤새 천연가스 가격은 무려 70% 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러시아가 세계 3대 산유국이에요.
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산유국이고 천연가스는 공급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네.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변동성 크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러시아에서 만일에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천연가스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천연가스 가격이 결국에는 또 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곡물 가격도 또 출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좀 이 에너지 가격의 급상승 요인이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장은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누구나 저 같아도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도 지금 현재 러시아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지금 유가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쉽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고량이 역대급으로 작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일이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 더 크게 늘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미국에서 지금 당장 텍사스유 WTI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 장비를 구축하고 뭐 땅을 판다 해도 지금 당장 유가가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러시아에 의존해야 되는 건데 그 무기를 틀어잡고 있는 러시아가 지금 저러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유가는 계속적으로 아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오일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오일은 제가 볼 때 주봉상 현재 고점에 다다라는 보이기는 해요. 사실은 고점 혹시 최대 고점 한 얼마 정도로 예상하세요? 90불, 92불까지는 아직까지 열려는 있으나 네. 그 전에 한번 주봉상 조정폭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오늘 나온 뉴스가 우리는 전쟁할 마음이 없어요였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계속 올라간다라고 판단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루에 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뭐 300틱, 400틱, WTI 기간 우리가 해외 선물로 따졌을 때 네. 300틱, 400틱씩 계속 막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추세는 계속적인 우상향의 추세가 뭐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제일 중요한 투자잖아요. 어느 방향으로 내가 투자를 할 거냐, 매수의 방향으로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 말씀해주신 또 이런 뭐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이어서 또 오일 같은 경우에는 뭐 골드만삭스 그리고 JP 모건에서도 150달러 선까지도 또 보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한번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60달러 선에서 네. 아니 80달러도 가고 100달러도 가겠죠.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사건이 터진다 갈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가는 건 아니잖아요. 천천히는 가겠죠. 그리고 오펙에서도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어째 표현하자면 조금 표현을 좀 쉽게 하자 그러면 장사잖아요. 내가 물건을 작게 만들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건데 네. 굳이 내가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유가를 많이 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거기다 러시아가 저렇게 이제 전쟁하니 안 하니 저러고 있고 그러면 유가는 계속 올라가야죠. 그러나 급등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상승폭은 열려 있다. 그러나 제가 봐도 2월달이 더 춥대요. 2월달이 더 춥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천연가스가 어차피 재고분도 없는 와중에 날씨가 추워지면 더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네. 올라간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강추위가 2월에 전망된다. 이제 강추위도 함께 이런 이슈도 있다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2월에 좀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고 하니까 또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선왕 가희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골드도치 전문가님께서는 추세선과 이평선 이외에 추가로 보시는 보조 지표가 있으신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제 차트가 비중을 어떻게 두고 있냐면 네. 이동평균선과 네.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일목균형표에 대한 세 가지 지표를 따로 깔고 있습니다. 같이 보고 있고 거기에다가 밑에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RXI, TXI 두 가지의 지표의 교합점을 활용해서 방향성까지 같이 잡아가기 때문에 토탈로 따지면 5가지예요. 5가지. RXI, TXI 그리고
MACD도 보긴 하는데 MACD는 방향성에 대한 보조지표로 하나 잠깐 참고만 할 뿐이고 그렇게 보면서 일목균형표의 기준선과 볼링전 밴드의 확장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정배열, 역배열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추세선을 활용한 확인까지 조금 어째 보면 복잡한데 요거 하나하나를 제가 다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그러면 그 어떤 차트보다도 굉장히 편안하게 여러분들 기준을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5가지를 봅니다. 네, 말씀해 주셨고 말씀해 주신 이 5가지의 보조지표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볼게요. 박춘배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골드가 상승 중인데 언제까지 상승할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락할지 언제까지 하락할지 궁금하다고 하거든요. 골드가 언제까지 하락할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골드는 지금 현재 밑에 자리가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가요? 당분간은 여러분들 매수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인 하락이 열려 있고 네. 달러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좀 의구심을 가지는 게 네. 골드는 안전자산 아니냐는 거죠. 뭐 안전자산이면 위험자산이 지금 이렇게 폭락이 나오고 있고 6거래일 나스닥 기준 거의 한 20%까지 빠졌는데 네. 그리고도 앞으로 10% 더 빠진다고 얘기하는데 골드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로 그럴까요? 지금 달러 상승에 의한 골드 하락이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모든 리스크 안에서 지금 현재 골드 단일 품목보다는 ETF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확실한 ETF. 골드에 대한 모험, ETF로 골드 자산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골드 네. 단일 품목은 좀 더 빠져야 되고 그리고 달러 상승에 대한 리스크로 계속 빠진다. 그리고 모든 증시가 원자재 빼고는 다 내려간다고 보시면 돼요. 원자재 빼고. 그러면 어째 보면 골드도 원자재의 하나의 품목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골드는 그냥 자산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원자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당장 여러분들 컴퓨터에만 들어가도 컴퓨터에 메모리부터 해가지고 그 금이 많아요. 많이 쓰이는데 현재 그런 와중에도 지금 현재 시장은 빠진다라고 생각하시고 실버도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원자재가 같이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데 니켈만 올라가고 있어요. 니켈은 어디 쓰이는지 아시죠? 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전기차 가격이 더 상승할 거라고 많이 얘기해요. 네네. 니켈 가격만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고 다른 원자재는 조금 빠지는 추이예요. 그러면서 골드하고 다른 실버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망하고 있는 것은 골드는 지금 현재 1750포인트는 일단은 하락폭을 잡고 있어야 된다. 단기로라도 1750포인트까지는 하락폭을 좀 잡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까지는 보시지 말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골드 선물 2월 선물도 0.66% 하락하면서 1,78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 에딘버러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나스닥이 도대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이미 나올 뉴스는 다 나온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바닥이라면 그 신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에든버러님이 한 번씩 질문 주시면 어려운 질문 주시더라고요. 네.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봉 차트 확인해 보시면 저는 지금 현재 다른 기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시는 비이성적이라고 하잖아요. 비이성적입니다. 누군가가 정답을 안다 그러면 증시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다 모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비싸게 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싸게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저는 기술적 분석으로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번 주에 제가 1450포인트가 중요합니다. 14,450. 450포인트가 좀 중요하다고 봤던 이유가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팬데믹 전에 하락폭에서 그리고 현재 고점까지의 피보나치 수율로 한번 따져봤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이 피보나치 수율로. 그래서 024포인트. 단기 조정이 어디까지가 중요하겠느냐. 그래서 봤던 게 14,400과 14,450포인트의 지지라인을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강조를 했는데 주봉에서 차트를 보다시피 딱 멈춰줬어요. 멈춰주었다. 그 구간에서 24포인트에서 딱 저번 주에
마무리하고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단기 반등. 단기 반등 나올 겁니다, 여러분. 단기 반등은 나올 것인데 매수 확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단기 반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요 구간이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봤느냐면 13,000, 12,000대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하락폭은 계속 열어두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3,000이 이탈되는 것까지 하락폭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스닥 하락폭은 열려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또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75% 상승한 14,09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61% 하락한 1,78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1.80% 상승한 8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0% 상승한 1.11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맞선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일은 현재 구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 보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자재를 좀 눈여겨보면 좋다 이렇게 짚어주셨었는데요. 현재 지금 개장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팻말 들어볼게요.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단기예요, 여러분들. 단기에서 오늘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제가 강의를 항상 말씀드리듯이 현재 88.33포인트를 넘어가면 여러분 한번 따라붙어서 고점이 넘어가는지까지 단기를 한번 보시고 장기적인 것은 현재 일봉상 계속적인 우상향입니다. 계속적인 우상향이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최소한 기준. 그냥 1차원적인 기준만 가져가시더라도 지금 회색이 5일선, 검은색이 11선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21선을 지키고 있죠. 정배열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음봉이다. 저점이 이탈된다 그러면 추세선 하나만 그어두시라는 거예요. 추세선을 그어놓으면 다음 주에 오늘 이후 캔들이 하나, 둘, 세 개 일봉상 열렸을 때 추세선이 이탈하는 요 구간대에서 21선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21선이 이탈되면 그때 가서는 이제는 조금 조정이 나오겠구나. 그 전까지는 나는 어떻게 무조건 매수만 봐야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추세는 올라가는구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역행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역행을 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기준, 이동평균선 단기 이평, 일봉에서 단기 이평선이 이탈되든지 꺾여준다는 거죠. 이평선이 역배열로 접혀주든지 아니면 추세를 이탈해서 하락해서 음봉을 한두 개 확인 이후에 조정일 주식에 있겠구나. 그러면 매도로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전에는 매수로만. 지금 현재 시장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양봉으로 서고 있고 지금 틱 차트에서 봤을 때 33포인트에서 지금 돌파하면서 계속 확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 손절 라인을 보신다 그러면 최소한 이평선이 꺾인다면 나는 이제 88.20 짧은 구간, 요 구간이 이탈되지 않는 한 나는 매수로 계속 가봐야지라는 기준으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오늘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일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골드는 좀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면서 계속해서 좀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었는데요. 그리고 전일에 또 달러 인덱스가 1년 6개월 들어서 최고치를 또 찍기도 했었죠. 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주셨습니다. 현재 포인트에서는, 현재 차트에서 포인트에서는 관망해야죠. 관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라면 투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 볼까 매도 볼까 저는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관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도를 따라 붙어야지 하기에는 너무 바닥이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저 바닥에서 500포인트, 500틱 이상의 하락 구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서 먹어봐야 얼마나 더 먹겠다고. 반등 나오면 바로 손 물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저번에 노란톡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고 주말 특강에서도 한번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추세선을 긋고요. 추세선을 긋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현재 200틱 기준에서 단기 차트를 보더라도 최소한 200틱에서 현재 구간은 계속적인 하락입니다. 그러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반등을 나는 어디서 보고 반등이 단일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변고까지 이어지려면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241선입니다. 241선을 추세가 넘어간 이후 241선의 캔들,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을 때 그리고 고점을 넘어갔을 때 이러한 매매 방식으로 1795포인트, 94.5와 94.5에서 95포인트에 안착되는 걸 확인한다면 여러분들 그때 가서 한번 매수로 보시고 지금은 매도의 영역에서 그냥 관망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에 있어서 고점 확인까지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의 확인가 요렇게 단기적으로 먼저 매수에 대한 영역으로 단기 수익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단 조건은 241선입니다. 1년 이동평균선의 안착, 가격대, 캔들의 안착을 확인하시고 전고점, 고점을 넘어갔는지만 확인해 보시고 나서 따라가는 반등 매매를 전략으로 잡아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네, 그 자리값 한 번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1794.2포인트니까요. 1794.5포인트가 확인이 되었을 때 매수로 따라가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의 241선이 나의 발 밑에 있는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발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확인 먼저 하시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200틱 차트든 3분이든 5분이든 차트 안에서 단기 입형 11선과 21선과 61선이 정배열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보시면 최소한 물리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손절은 나올 수 있어도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드는 241선을 유념하면서 잘 대응해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 출발을 했었던 3대 지수는 모두 좀 하락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미10년물 국채금리가 1% 오르면서 현재 1.82%대로 소폭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네,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 매수를 보시고 짧은 손절을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구간입니다. 딱 지금. 그리고 나서 만일에 지금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못 들어간다, 밀릴 것 같다 라는 네. 판단되면 최소한 13950, 950포인트가 넘어갔을 때 한번 따라가보는 매매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리고 나서 14,000포인트가 넘어가는지까지만 일단 단기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굉장히 유동이 큽니다. 유동이 크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지금 차트를 보시다시피 반등을 나오고 있어요. 61선이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점이 많이 밀린다. 저점이 밀려버리면 우리 이제 실전 매매에서 혼자 매매하시거나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 에이 나가리 그죠? 끝나는 겁니다. 전략은 2차 포인트 13,950포인트가 넘어가면 추격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923포인트에서 진입입니다. 현재 진입 구간을 돌파하고 13,950을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추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격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13,950포인트 61선이 넘어가고 안착하는 모습 보고 따라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지금은 요 구간에서 따라가 보시고 짧은 손절로 한번 따라가 보는 매매 그리고 돌파한다면 안착 이후에 지금 200틱 차트입니다. 200틱 차트에서 요 위 구간에 안착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요 구간에서 240일까지의 요 구간까지 요렇게 짧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짧은 구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짧은 구간 절대 50포인트면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짧은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는 매매도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에서
투자해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스닥 또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자리값 기억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4주 연속해서 좀 하락세 보였고 이 나스닥 지수는 5주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국내 선물 역시도 좀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늘 소폭 조금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선물은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단기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네. 반도체 섹터에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조금 올라와 주면서 끌어당겼는데 지금 공모주 하나가 큰 이슈가 뜬 게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거기서 이제 조금 현재 불확실성과 그리고 매도세가 크게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나왔고 그리고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은 실적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쳤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데 저는 오늘 단기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언제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래 구간이 많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는 많이 열려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일봉상 여러분들이 일봉상 보시더라도 저는 이제 수세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그어봤고 5일선 그리고 11선이 크로스가 되지 않는 한 5일선은 올라타지 않는 한 아직까지는 매도 영역에서 많이 밑자리가 열려있다. 오늘 단기 반등을 보였는데 다음 주가 제가 볼 때는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시초가 시작일 국선이 조금 힘을 내서 올라가 준다면 그리고 시작을 양봉으로 시작해서 362포인트를 안착을 해준다면 다음 주는 주봉상 양봉 마감할 수는 있겠다라는 판단을 쓰고 있어요. 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 반등은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재는 아직까지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락의 리스크는 열려 있고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제가 볼 때는 2,500선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2,600선을 다들 전망하고 있는데 저는 한 2,500선까지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국은 아직 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얘기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깨 손을 쥐고 가고 있기 때문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선물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궁금증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을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해당 가치에 대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